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7월 3일에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형식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100일 기자회견은 보통 하는데 30일 기자회견은 이제 거의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빨리 하다니,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걸까요?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신감? 예, 지금 지지율도 뭐 높고. 예, 지지율이 뭐 옛날에 비해서 제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처음에 80%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좀 문재인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이 오자구도 속에서 41%밖에 못 받았지만 그때는 왜냐면은 지지율 1, 2위 격차가 24대 41이었으니까 17%포인트가 났는데 네. 이거는 87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거예요. 2007년에 이제 정동영, 이명박, 그때가 22였고, 그 다음에 17이었고, 사실은 득표율이 50%가 안 된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지지도 어쨌든 이제 탄핵을 이제 극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지율이 뭐 옛날에 비해서는 높진 않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모을 수 있는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다 모았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네. 대선에서도 50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MBS 조사 기준으로 62%, 뭐 이 정도 지난주 목요일에 나오는 거, 뭐 갤럽 기준으로 대충 그렇게 6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은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네. 웬만큼 다 끌어왔다. 그 정도로 이 정부에 대해서 호평이에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깔 게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평론가로서 할 게 없다. 네. 제발 역할을 하게 해달라.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CBS에서 방송 오늘 같이 했는데 패널 좀 바꿔달라. 친명 패널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다니는 방송마다 이재명 찬양하고 친명 패널하고 어떻게 내 같이 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농담이지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이런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기자들을 압도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 있는 것 같고 저는 당부 하나만 드리면은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 횟수가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은 김대중 150번 이상, 노무현 150번 이상, 네. 이명박 때 확 줄었어요. 20번 정도로 이제 집계 기준마다 좀 다른데 박근혜 16번.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8번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18번이라고 하고 약간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적었네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SNS로 내 지지자들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장 이런 거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은 매우 적었어요.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맨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하다가 말 잘못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내가 기자들 앞에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면 숨기 시작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은 그런데 본인에게 위기가 오는 상황도 있고 조금 불리한 이슈가 올 때도 있어요. 네, 윤석열처럼 숨지 마라. 그래도 기자들 앞에 쓰고 국민 앞에 쓰면은 오히려 그게 지지율이 또 회복되거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기자회견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이렇게 빨리 한다고 보세요? 제가 봐도 그거예요. 자신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소통하는 모습이 그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호남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그러니까 광주 군사비행장 무한 이전 문제를 놓고 TF 구성해라. 그렇죠. 정부에서. 거기서 이제 해결책도 제시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조정 역할을 하고 또 막판에 스스로 이제 좀 개그도 하셨잖아요. 네. 그 SPC 내가 전문가잖아요. 대장동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재명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더 하는 거죠. 더 해서 지지율 60%가 아니라 7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행사를 기획해도 다 플러스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기저 효과 덕을 너무 많이 봐. 전임 정부가 너무 못했으니까. 네, 전임자하고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만 해도 너무 잘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이벤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플러스 효과가 커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내각 인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군데 빼놓고 다 됐어요.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만 내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민정수석으로 봉욱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명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이제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이분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반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자리가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 내지는 지금 그 미완의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잘된 변경이냐를 네. 놓고 볼 때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폐해가 너무 커요. 지금 이른바 수사권 독립 뭐 이게 하면서 피해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이 끝이 안 나, 이게. 네. 서로 경찰, 검찰이 핑퐁을 쳐요, 사건을. 네. 서로 떠넘겨. 그리고 이 사건을 정말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사 피해를 당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시간만 가요. 아, 지금 현재 제도가 네, 그렇다는 현재 말씀이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근데 당시 봉욱 대검 차장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죠.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고 그때 제가 검찰개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총장 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보다는 양심적인 거지, 솔직히. 그리고 검찰 개혁의 내용이 앞으로 좀 더 구체화 되겠습니다만, 개혁안의 내용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검찰이란 제도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당시 막강한 경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가로서의 검사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느냐, 뭐 고문이나 인권 침해는 없느냐, 아니면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없느냐, 이거를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지들이 더 나가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검찰이 초동 수사부터 하던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다른 정치 세력을 죽이는 데 검찰권이 행사된 거 아니냐. 이게 반성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없애고 다시 검찰이란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성찰해서 그 역할로 한정하자. 저는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러면 기소권만 주자라는 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는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직접 수사는 못 하더라도. 직접 수사는 제한하고 못하게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인권 침해는 없느냐, 아니면 한쪽 편을 들어서 사건을 이렇게 반대로 이른바 이제 반대로 엮진 않느냐, 이런 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의 수사기는 완전히 독립되게 해놓고 똑같은 거야, 각자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예. 기구가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차라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아예 없애고 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쪽으로만 행사하도록 하고 다만 그렇다고 부정부패에 대한 그거에 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총 역량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니 그걸 설계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하면 검찰개혁은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했던 검찰개혁은 정교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있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김용남 의원님이 뭐 워낙 검찰 출신이고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인사를 이제 먼저 하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은 정성호 의원은 그냥 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훌륭하시죠. 인품이 훌륭한 것과 법무부 장관을 잘하는 거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했을까요? 이게 왜일까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예요. 나이는 이제 1살인가? 2살인가? 3살. 3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 선배고 그리고 이제 친명 좌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설명한 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법무부에 대한 뭐 각종 이제 개혁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정성호 의원을 했겠죠. 그 의중이 뭐예요? 그래서? 다 추론의 영역이죠. 다 추론의 영역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 가지의 당위성이 있는데 하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거는 지금 앞에서 했었던 여러 정부에서 길게 올라가면은 국민의 정부부터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부터 해가지고 검찰개혁 하겠다. 그때도 공수처 만들겠다고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다 했잖아요. 검사와의 대화했고. 뭐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 했는데 거의 모든 정부가 다 실패하거나 하겠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데 정성호한테 이걸 맡긴다라는 거는 정성호를 빌어서 내 의중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혹자들이 이거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막 깃발을 꽂고 뭐 자기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차근차근 할 만한 사람을 골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개혁이 뭐죠?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러면 특히 이제 일반인들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0명의 중에 한 50가지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 해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검찰 해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검찰 개혁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해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었잖아요. 그게 뭘로 대변이 됐냐면은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대변이 됐어요. 근데 검수완박은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나요? 유튜버가 만들었어요. 그 용어를? 용어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언론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실제 한 거 보니까 경제랑 부패는 검찰한테 남기고 6대 범죄 중에서 4대 범죄는 경찰이 가져온 거예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아니야.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 그러니까 내용하고 실체하고는 아무것도 안 맞고 구호만 난무하고 감정만 찌꺼기들만 남은 게 그때 당시에 검찰 개혁이었던 거니까 두 차례 거쳐서 했는데 어쨌든 다 망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담백하게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핵심을 말하셨는데 저도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검찰처럼 이렇게 수사 많이 하는데 없어요. 기소를 하려면요 수사 지휘권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수사는 못하되
기소권을 갖고 그러면서 수사 지휘한다. 요게 이제 검찰의 역할인 경찰을 건가요? 어떻게 믿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경찰은 내란에 가담했고요. 검찰은 가담한 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내란에 김복식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다 했잖아요. 경찰을 믿는 것 자체가 우둔한 거예요. 검찰 못 믿죠. 저도 못 믿어요. 그렇다고 경찰을 믿느냐? 그걸 더 우둔한 거예요. 수사기관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하게 기본적으로 그게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수사든 일반인에 대한 수사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검찰이 검사라는 게 미국이 딱 그런 거예요. 뭐 주요 외국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경찰이 가가지고 검사한테 보고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수사 지휘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런 구조가 그냥 대충 우리가 아는 선진국형인데 지금은 아예 수사 지휘권을 폐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요청만 해요. 네.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핑퐁 아까 말했듯이 핑퐁해.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청하면 안 들으면 또 그만이야.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민원을 해결해, 솔직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수사 지휘 받는 거 너무 싫은 거야, 밑에서. 그리고 우리는 대등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찰에 있을 때 우리는 검경은 대등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만약에 완전히 없애면은 수사지휘권을 살려야 돼요. 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거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뭐 차근차근 해나갈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사실은 심우정 총장 외에도 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줄줄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자, 이거는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순 그냥 심우정 수순이었어요? 총장은 네. 보면 참 못났다. 못났다. 왜요? 이런 생각밖에 안 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사의를 밝히면서 한 말, 뭐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뭐 한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맞는 말도 심우정 총장이 얘기하면 옳게 들리질 않아. 아하. 왜냐면 본인이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직 검사들도요, 3월 7일 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는 이해를 못 해요, 검사들도. 네. 기본적으로. 뭐냐 도대체.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게. 네. 이해를 못 해. 사실상 심우정 총장은 식물총장이었어요. 그랬군요. 그 이후로 계속. 네. 후배 검사들이 다 거들떠 보질 않아,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틴 것도 뭐 별 의미 없이 한 9달 임기를 보낸 거고, 그냥 뭐 사라져라. 근데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대선 끝나기 전에 뭐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 뭐 이것도 약간 뭐 왜 그런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검찰 일부 검사장 인사가 발표가 났잖아요. 네. 아마 그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패싱. 그냥 네. 패싱이지. 그리고 본인도 뭐 귀동냥으로 인사한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네. 그냥 사라져라. 그러니까 사라지는데 뭐 참 저렇게 모냥 빠지게 9달 총장 하다가 물러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안 했어야지. 그러게요.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물러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란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를 좀 받아야 이제 되는 줄줄이 위치에 있는 수사 것 같아요. 받을 거예요, 네, 이제. 뭐 민정수석이랑 통화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잖아요. 더 이상 못할 말이 없다. 저게 못할 말이 없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더 큰 데 쓰라 좀. 그러니까, 그러네요.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짤로 만들어서 돌려야겠는데. 자, 이쯤에서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자, 영상 편지는 오버인 것으로. 그러니까
3특검이 바로 통과됐잖아요. 정권 출범하자마자. 네. 사실은 그게 제가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심우정 너 나가 그거였다. 사인이다. 그러니까 심우정 너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검사들한테 못 맡기고 너의 입김에 안 닿는 똑같은 검사들한테 일을 맡길 거야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심우정이 눈치가 없는 건지 이게 뭔지 약간 버틴겨. 그러니까 너무 오래 버텼다. 오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버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임사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한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협의를 안 한 거지 아무것도 아무 인사도 단 한 명도 협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그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못 알아먹어? 너 바보야?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찰지면서도 살살 녹는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회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특가로 준비한 생물 참다랑어회 500g이 35,0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또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고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두 분 다 이제 비슷하게.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저는 솔직히 윤석열 그 즉시항고 그것만 했어도 더 갈 수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심우정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심우정이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이제 이원석 이후에 들어온 다음에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바로 비상계엄 터지고 막 이런 상황 그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뭐 뭔가 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우정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네. 그리고 원래 관리형이었다. 그러니까 저기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워낙 이제 기획통이었다. 뭐 이런 것만 그런 거지 딱히 뭐가 없어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유임시키거나 강제로 내쫓지 않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억지로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미스테리예요. 저는 진짜. 아니 저도 진짜 수사로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3월 8일 날 즉시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심우정이 왜 저러지? 왜 지도 같이 죽지? 이해가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본인도 인벌브 된 게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저러나?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약해. 왜냐하면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검찰총장이 가서 김영희 언니하고 같이 작전 짜고 이러기는 상식적이지 어렵잖아요.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 전후로 뭐 통화한 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저렇게 즉시항고 포기. 후배 검사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갸우뚱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어떤 있잖아요. 거요? 그 대규모 마약 밀수 그 네. 관세청 뭐 관련된 거 관련해서 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이 밀수될 때 사실은 그 지역 인천 검사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심우정 총장 되기 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가? 저도 아직은 의문인데 네. 굳이 연관성을 억지로 아니, 찾아보자면 그냥 시쳇말로 코가 단단히 꿰었어. 그러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그렇죠. 네. 안 그래서는 아니 그 후배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난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이것도 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특검에서 좀 잘 풀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이 얘기 안 해요? 어떤 거요? 동부지검장의 이문정 검사가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할 자, 얘기 어떻게 없어요. 보세요? 자, 동부지검장 그만두자마자 바로 이문정 네.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네. 은정아 축하해. 친하세요? 친구예요 친구.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친구예요? 그냥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학교에 같은 그 동기이기도 하고
이문정 남편이 제 또 친구예요. 그래서 예, 가끔 봅니다. 예. 축하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군요. 아예 그냥 축하한다고. 제가 뭐 누구를 아는 걸 팔아서 뭐 제가 무슨 연명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축하한다는 말을 공덕부차에서 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축하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죠. 맞아요. 다른 네. 인사는 뭐 무난하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대전지검의 그 중경단 검사였잖아요. 중경단, 네. 이제 거기는 다 부장이라고 하지만 그 중경단에 정말 부원들이 있는 부장이 아니거든 그게.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직책만 부장이에요? 부장으로 그 호칭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고검 검사급의 고검의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중경단 갖다 놓는 식의 인사를 그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대전 고검 검사로 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령된 거하고 비슷한 아하. 정도의 인사야. 네, 파격 인사군요. 파격 인사죠. 사실은 중경단에 있다가 서울 동부검사장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인사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또 검찰 개혁에 굉장히 목소리를 내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축하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